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에서 열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얼굴에 열이 올라오고 그 열에 의해서 피부염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능의 항진이거든요. 그러면 기능의 항진이 있을 때 발생하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펀더멘털한 증상이 뭐냐면 심박수가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을 지루성 피부염을 진찰할 때 심박수를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혈압도 체크합니다. 그런데 혈압 자체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월등하게 높은 게 심박수 그리고 심부체온입니다. 심박수가 실제로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죠. 오늘 오신 여자분 중에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인데 심박수가 126인 경우도 있어요. 126이면 정말 빠른 겁니다. 그래서 빈맥에 해당되는데 실제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극복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심박수를 낮추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심박수가 낮다는 건 열이 낮다는 거거든요. 열이 많아지면 심박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심박수가 왜 높아지는지 그리고 심박수를 낮추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열이 누적돼서 그 열에 의해서 피부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이라는 건 뭐냐면 열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피부질환은 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가워서 생기는 피부질환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열이 많아서 생기는 게 피부질환인데 열의 강도를 따져보면 가장 열이 강한 게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그 다음이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이죠. 그리고 가장 열이 적은 게 화폐상습증과 한포진 정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열이 가장 많은 질환이고 열의 항진이 굉장히 심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열이 많다는 게 눈에 확 보입니다. 실제로 들어올 때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여름에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손을 가까이 대봐도 그 적외선의 열기가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적외선 체열 진단기를 열을 측정해보면 얼굴과 상체에 열이 꽉 차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열감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열이 하루 종일 올라와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심지어는 수면 시에도 겨울에 창문을 열고 자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열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들, 심장이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심박수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있는 분들은 실제로 심부체온을 재보면 심부체온이 0.5도 정도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천 명의 환자분들의 체온을 재봤거든요. 근데 높아요. 그래서 요즘은 재고 있지는 않고 평균 10만만 보게 되는데 심박수도 평균치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평균 심박이 안정시에 60이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60이 찍혀서 오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85 이상 정도로 찍히고 높은 경우들은 뭐 120까지도 찍히거든요. 빈맥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건데 이건 열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지루성 피부염은 열이 내려가기만 하면 피부염이 낫나요? 아닙니다. 열순환이 잘 되고 열순환만 잘 되면 피부염이 낫나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피부의 열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몸 속의 적열도 사라지고 피부의 열도 사라져야지만이 지루성 피부염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열만 내리면 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몸 속에 있는 열이 쌓여 있으면 낫지 않는 조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박수가 낮아지는 건 열이 내려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분들이 항상 호소하는 증상이 뭐냐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갑자기 심계항진이 생겨요. 얼굴에 훅 상열감이 생기면서 심장이 막 뛴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장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이 아닌가라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죠. 상열감과 심계항진 그리고 홍주 이게 3박자가 만들어졌을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심란해하죠. 너무 얼굴이 힘들어요. 너무 열이 올라와요 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의 기본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심박수를 낮춰야 되는 건 열을 낮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낮추는 걸 목표로 해도 지루성 피부염에 쌓여있는 열을 일정 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심박수만 낮아진다고 피부염이 낫느냐? 그건 아닌데 심박수가 낮아진다는 건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열이 줄어들고 열증이 줄어든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박수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죠. 대표적인 게 러닝이죠. 러닝. 마라톤 같은 걸 하면 심박수가 낮아지죠. 제가 마라톤을 하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안정시 심박수가 60이라고 했죠. 60보다 낮아진 경우들이 많기도 해요. 그런데 마라톤을 하면서 최대 심박수를 높이고 조깅을 하면서 존 1, 2의 러닝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뛰는데 115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뛰기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심박수 편차를 높이면서 우리가 심박이 견딜 수 있는 엔듀런스가 높아지는 걸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열이 사라지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 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침착한 경우들이 많지. 이건 바로 열증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분명히 열을 낮추는 거야.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에서 제가 심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몸이 더워지는 운동을 하려고 해서 못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러닝 같은 걸 길게 하면 사실 지루성 피부염 악화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박수를 낮출 때 추천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호흡이고 두 번째는 명상입니다. 호흡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가라든지 아니면 호흡 수련 같은 걸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숨 참기 보행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외에 호흡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도 잘 나오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호흡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기본적으로 열을 낮추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어떻게 올리냐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과항진된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숨참기 보행이라는 거죠. 앤더슨 올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인데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서 인체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킨 호흡법입니다. 말은 거창한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번씩 꼭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공원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숨을 최대한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숨을 뱉어서 호기를 통해서 폐를 완전히 비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숨은 멈춘 상태에서 내뱉으면서 발걸음수를 세는 겁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 때 발걸음수 세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코로 천천히 호흡을 하는 겁니다. 코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코로 하셔야 돼. 이때도 걷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분 이상 보통의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흡입하고 그 다음에 위에 호흡을 다시 한번 실시하는 겁니다. 걸으면서 폐를 비우고 다시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은 느낌이 들 때 멈추고 코로 다시 호흡을 하고 정상화됐을 때 다시 호흡을 쭉 뱉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흡이 안정되면서 숨을 참고 걷는 걸음소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호흡을 빨리 하는 것들을 낮추는 겁니다. 즉 호흡수와 심박수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호흡수가 낮아졌을 때 심박수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토너들이 심박수가 낮는 대신에 호흡수도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숨을 바트게 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쉬고 심박도 낮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열이 낮아지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명상하는 방법입니다. 명상 같은 경우는 명상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명상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을 하면서 자기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의식을 하는 단계를 거쳐서 생각을 바라보는 단계, 생각과 친해지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떨쳐내는 거죠. 생각을 바라보다 보면 그 생각들이 사라지고 무념무상한 상태가 되는 게 명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음 비우기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명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우다 보면 호흡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도 코로 숨을 쉬면서 호흡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서 심박수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심박수는 열에 의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게 중요한데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천천히 함으로써 호흡을 참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심박수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명상 같은 걸 통해서도 열을 낮추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상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